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홍사영이라고 합니다. 1985년도에 연구소에 입소해서 선박하고 해양 구조물의 파랑 중에 어떤 그 거동을 하는가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그런 연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설치되는 뭐 함정이나 해양 구조물들이 파랑 중에서 안전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그런 연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로 받은 상이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데, 저희 연구소가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연구하는 범위가 넓어요.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상당히 조그만 분야고 어떻게 보면 기초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대형 과제를 뭐 이렇게 성공해서 크게 연구소 이름을 빛낸 건 없는데, 저한테 이런 상을 주신 걸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연구소가 그 전문성을 지키면서 한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감사의 표시로 저를 대표해서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해양 구조물 분야 연구를 했고요. 조선 쪽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선 쪽도 물론이고 해양 쪽도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1세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술 활동에 이제 중심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보상 차원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선학회 학술상도 받았고 또 해양공학회 학술상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해양 분야 쪽에 양대 학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이솝이라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CH 어워드라는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해양 유체 분야에서 뭐 특별히 좀 이제 그 업적이 있다 해서 주는 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솝에서 학술 활동하면서 매년 뭐 특별 세션도 하고 여러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함이나 해경배를 타고서 바다에 나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떨 때 나가냐면 소위 출항 금지가 된 상태, 이제 폭풍 경보 이럴 때만 나가서 이제 타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배라고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배가 이제 너무 좋다고 과신을 해가지고 선장분이 높은 파도인데 너무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그냥 큰 파도를 만나서 이제 붕 떠가지고 진짜 이렇게 막 비행기 추락하듯이 이제 배에 꽝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좀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이러면 꼭 좀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매사를 좀 조심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랬죠. 일단은 바다를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흐름이 바뀌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예기치 않은 여러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친환경 해양 개발이란 뜻은 바다의 지형을 바꾸지 않고 거기에 거대 구조물을 띄워서 해류나 뭐 이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고 잘 흐를 수 있게 하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기후변화 중에 이제 하나가 온난화잖아요. 온난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 뭐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수면이 자꾸 차오르면 결국 잠기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부유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수면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같이 올라가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에너지 많이 우리가 의존해서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저장 인프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바다에 멀리 해놓으면 또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유리한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기술은 어든지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제는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체의 뭐 수준으로 보면 요새는 사실 저희가 외국에서 이렇게 레퍼런스로 삼아서 할 만한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우리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수준은 비슷하게 가는데,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소위 첨단 기술이라는 것은 오퍼레이터 영역을 확보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게 좀 더 가속화되고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로 이제 수출 주도형 그 산업과 기술을 일궈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퍼레이터로서 뭔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쪽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디테일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학회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우리가 볼 땐 좀 별거 아니고 조그만 기술 같은 건데 그것의 가치를 상당히 극대화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뭐 운영을 통해서 또 이제 얻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는 좀 주로 너무 거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좀 깊이가 좀 이렇게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특히 우리 출연연구소 같은 데서는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부터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 과제를 시작을 했어요. 또 항공모함이라는 건 이제 상당히 다양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것들의 성능들을 다 체크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통합적인 성능을 보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합해서 통합 시뮬레이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운용을 안 해봤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역학적인 그런 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나중에 좀 더 이제 발전시키고 키워서 진짜 이제 항공모함이 완성될 때 더 많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처음으로 질문을 할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막 답만 보고 쫓아오던 사람들이라서 질문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근저에서는 우리는 뭔가 머릿속에 강박관념으로 실패하면 안 돼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뭔가 도전을 이렇게 탁 가로막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은 왜 성공했는지 잘 몰라요. 실패를 해봐야지 왜 성공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문화, 도전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어떨까, 뭐 그런 말을 감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